지금부터 최고위원 중진 의원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케어가 아니라 문재인 푸어가 우려됩니다. 어제 문재인 케어 시행 2주년을 맞아서 청와대와 정부의 자화자찬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 참석 행사까지 열어서 성과를 언급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임기 내에 70%까지 높이겠다고 장담했습니다. 이렇게 늘리려면 재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핵심적인 문재인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아예 이야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문재인 케어로 인해서 그동안 흑자를 유지해왔던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올해 건강보험료를 3.49%나 인상했는데도 건강보험 적자가 3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 이런 인상률을 유지한다고 해도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반토막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의 장담대로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려면 최악의 경우 2023년에 적립금이 바닥날 수 있습니다. 건보료를 인상하든 국고 지원을 확대하든 결국 국민의 부담을 늘리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 문재인 케어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입자 단체들의 반대로 내년 건보료 3.49% 인상안이 거부됐습니다. 기재부도 국고 지원율을 더 이상 높일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결국 더 이상 건보 재정을 유지할 길이 없는데도 쌓아놓은 적립금을 털어서 임기만 버티겠다고 하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이러다가 적립금이 고갈되면 건보료 폭탄이나 막대한 세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정책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무원 과다 채용 같은 선심 정책들로 이미 국가 재정의 경고등이 켜진 상황입니다. 게다가 경제 정책 실패로 대기업 수익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중소기업들까지 해외로 탈출하면서 세수도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런데도 내년 예산을 500조 원 이상 편성하겠다고 하는데 결국 빚을 내서라도 총선용 현금 살포를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결국 문재인 케어가 아니라 문재인 푸어 정책이고, 지금 대한민국이 복지 푸어 국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당은 문재인 케어를 비롯한 선심 정책들을 바로 잡겠습니다. 꼼꼼히 따져서 국가 재정을 바닥내는 일이 없도록 나갈 것입니다. 특히 내년 총선용 선심 예산은 단 한 푼도 통과되지 않도록 예산안 심사를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임기만 버틴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시고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서 잘못된 정책들을 즉시 거두어 드려야 합니다. 자화자찬이 아니라 대통령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는 판문점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자화자찬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번 회담을 적대 종식 선언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실상의 종전 선언이라는 규정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이번 판문점 회담이 적지 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로 평화시대가 열렸다고 주장하는 대통령의 인식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장 미국에서는 핵 폐기가 아닌 핵 동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우리 안보는 고려하지 않고 미국 중심의 협상 성과에 집중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하고 핵 동결 수준에서 대북 제재를 완화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머리에 북핵을 이고 살아가야 하는 그야말로 끔찍한 지경으로 내몰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북핵 실무 협상도 시작하지 않은 마당에 장밋빛 환상부터 이야기하고 있으니 정말 큰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한마디 말씀도 없었습니다. 일본의 보복 조치는 그야말로 치졸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정권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일본은 보복카드만 190여 개를 검토하고 있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 정부에 수차례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껏 아무런 준비도 없이 손을 내놓고 있었고 지금도 사실상 대책이 전혀 없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경제가 큰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제 보복이 현실화되어서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같은 핵심 산업까지 타격을 입는다면 그야말로 대한민국 경제 붕괴를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큰 손실을 보고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수수방관 무책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자화자찬할 시간에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피해를 막을 대책부터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은 대통령의 자화자찬이 아니라 대책입니다. 첫째, 북핵을 폐기할 방안. 둘째, 일본의 경제 보복을 막아낼 확실한 대책. 그것을 국민들은 듣고 싶어 합니다. 대통령과 이 정권의 각성과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3당 교섭단체의 사개특위, 정개특위 연장 및 위원장직 조정에 관해서 일부 야당들에서 극심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여당과 제1야당이 이러한 의회 논의에 있어서 주도권을 갖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의회 민주주의의 원리입니다. 지난 28일 합의는 우리 국회가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돌아간 합의입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잡은 시작입니다.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패스트트랙 야합의 사슬을 끊어낸 그러한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여당과 그리고 야당들이, 일부 야당들이 다시 한번 이 야합의 유혹,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맞바꾸겠다라는 그러한 유혹에 이 유혹을 못 벗어나고 다시 한번 그런 시도를 한다면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지난 28일 합의 정신에 따라 민주당도 처음부터 선거법과 그리고 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정개특위 위원장이냐 사개특위 위원장이나 본인들이 선택하고 이 부분에 대한 후속 소위 위원장 및 후속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민주당에게 한 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국회 정상화를 위한 우리 당의 노력에 대해서 제대로 화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당연히 해 주어야 될 법사위의
이완영 전 의원의 후속 자리 보임에 대해서조차도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연히 해 주어야 될 동의도 하지 않는 민주당과 저희가 어떤 더 논의를 할 수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 의석수 배분은 20대 지난번 후반기 구성을 하면서 상임위별 의석수 배분을 이미 했습니다. 그것에 따르면 그 안에 의원직 상실이 있다고 해도 당연히 동의해줘야 되는 것이고 비율표에 따른다고 해도 당연히 동의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당이 당연히 해야 될 동의조차 안 하는 이런 태도로서는 국회가 정상화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평화당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민주평화당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역시 5.18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국방위에서 진상조사위원 자격 부분에 대한 개정을 가져오는 5.18 진상조사 규명법, 진상규명법 조속히 국회만 열리면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그 국회의 당연직 특위였던 윤리위가 지금 재구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구성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자랑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2조 2천억 원 누구 돈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돈입니까? 누가 대신 돈 내주고 있습니까? 이거 어차피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이미 문케어로 건강보험료 폭등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 정부 임기 내에 무려 17% 건보료를 올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재원마저 고갈되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고 2026년이면 건강보험 기금이 고갈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말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이 편식성 정책 홍보 매우 우려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금의 고갈이나 보험료의 폭등은 물론이고 의료체계 전반을 붕괴한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가벼운 질병의 환자들마저도 지역 중소병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빅5 대형 병원은 거의 마비 수준에 또 이를 지경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무능한 좌파 복지 정책의 민낯입니다. 책임은 지지 않고 지금 쓰겠다고 하는 이 먹튀 케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하고 제대로 막지 못하면 먹튀 케어는 앞으로 건강보험이 기금이 고갈되는 제로 케어가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이미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을 막고 건보기금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위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건보 적립금을 마구 털어 쓰지 못하도록 적립금 사용 시 국회 승인을 받도록 지금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거 빨리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는 이 지난번보다 이 건보료가 3.49% 올랐습니다. 지난해. 그래서 이 건보료 인상을 3.2% 정도로 유지하도록 상임위에서 이 부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예산 심의 과정 등에서 이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저희가 적절한 견제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 반도체 보복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본이 즉각 철회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어제 청와대 국무회의가 꿀먹은 벙어리였다고 합니다. 또 강경화 장관은 외통위에서 나와서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하더니 지금은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산업부는 기업 보고 알아서 해라 하고 떠넘기고 있습니다. 정말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입니다. 청와대가 나서 주십시오. 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어제 제안한 긴급 한일 의회 교류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마쳐지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오신환 원내대표하고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 간의 적대 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의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말한 것은 국민들이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미 정상이 만나서 합의하고 도출해야 할 문제의 핵심은 오직 북핵 폐기 이 합의의 결과물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김정은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해왔고 실제 북한의 행보도 그러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행보로 볼 때 김정은은 핵을 유지, 동결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끌고 가다가 궁극적으로 핵 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북한의 의도에 맞서서 대한민국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공통된 입장인 FFBD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강력하게 나서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주장에만 맞장구를 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노력에는 동참하지 않으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시간 벌기를 사실상 돕게 되면은 결국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는 기가 막힌 비극이 현실화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북은 핵폭탄 제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우리 민족끼리 식의 대북 접근이야말로 우리 안보의 가장 큰 위협 요인임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하는 FFVD는 절대 양보와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당의 원칙으로 삼아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 탈선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어제 신문을 보다가 눈에 들어온 칼럼 제목 하나가 있어서 이 자유한국당 이런 IQ로는 총선 망한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많은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는 정치 IQ와 EQ를 보여주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아마추어 국정 운영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방안을 제시하지만 오히려 그들의 프레임에 말려들어 역공을 당하는 일이 여러 번 빚어지곤 했습니다. 우리 당은 좌파가 이 땅에 뿌리 내리려 하는 사회주의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보수의 가치를 높여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능과 무력한 집권 세력에 절대 밀려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들이 주장하는 지향점과 우리 자유한국당이 지향하는 지향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시키고자 해서는 결코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권 세력의 프레임 공격의 피해자가 코스프레만 하는 정치 IQ와 EQ로는 국민들에게 감동과 지지를 결코 얻어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에 제1야당으로서 제발 품격 떨어지는 모습, 서로 헐뜯는 모습, 뭉치지 않고 흩어지는 모습들을 보이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받고 지지를 받는 정치 IQ와 EQ를 끌어올리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하는 그날까지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다 라며 매우 심각한 무역 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제부터 연구하겠다라고 염장 지르는 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WTO에 제소하겠다고 했고 대일 감정 외교를 주도한 청와대는 산업부에 물어보라 라면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대책이랍시고 내놓은 WTO 제소를 하면은 일본의 조치가 풀리고 우리 산업에 대한 치명상 우려가 없어집니까? 문재인 정부는 이번에도 화웨이 때와 마찬가지로 기업들이 알아서 대처하라는 것인지 무책임한 움직임뿐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한풀이 외교, 감정 외교로 한일 관계를 최악으로 내몰다 못해 이제는 아예 땅속에 파묻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한 일이 도대체 뭡니까? 심각한 외교 참사이고 후폭풍이 크게 우려됩니다. 우선 담당 부서인 강경화 외교장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반일 감정만 자극시킨 문재인 정부는 책임 있는 답변과 대책으로 기업과 경제를 살려야 할 것입니다. 문, 김 세 사람의 판문점 회동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종전선언이라면서 국민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사실상 적대 종식 선언을 했다라고 부풀리는데 한반도의 핵 위기는 이전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앞세워 대남 적화 통일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우리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자는 것인지 크게 우려됩니다. 종전선언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닙니다. 종전선언을 하면은 전쟁이 끝났으니 미군은 철수하라, 또 한미연합훈련도 폐지하라, 그런 북한의 주장이 나올 것은 뻔합니다. 또 전쟁이 끝났으니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 중단, 곧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 우산도 폐지돼야 한다고 북한은 주장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울러 서해안의 해양 경계선을 재설정하자고 하면서 NLL을 무력화시킬 것이고 남북 상호 군사력 감축을 하자면서 우리의 국가 안보 태세를 무력화시키려 들 것이 뻔히 예상됩니다. 종전선언이 실체가 되기 위한 가장 시급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입니다. 실제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평화 쇼에 도취돼서 종전선언 운운한 문재인 정권의 발언이 매우 위험합니다. 아울러 민생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권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생 망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폭자 정권입니다. 건보료 폭등 문정권이고 최저임금 폭등 문정권이고 예산 폭증 문정권입니다. 지난 30일 트럼프 김정은 정상회담 이후 뉴욕타임즈에 새로운 협상에서 북핵 동결에 만족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자유한국당은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열렸던 두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 전에 줄기차게 핵 동결이 아닌 핵 폐기의 회담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만약 향후에 북핵이 폐기가 아닌 동결로 협상 테이블에 올려진다면 새로운 길은 북한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핵이 있는 북한과 핵이 없는 대한민국은 상상하기조차 싫은 두려운 안보 상황입니다. 핵을 가진 이웃 국가가 있을 때 같이 핵을 갖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상호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라는 미국의 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의 말을 빌릴 것도 없이 유사시 군사 대결 국면으로 치달을 때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물으나 마나 명확한 일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북한의 핵을 안고 살 수 없습니다. 이는 언제 터질 줄 모르는 시한폭탄을 제거하지 않은 채 지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재개될 미북 정상회담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북핵 폐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후손도
북핵의 인질로 살 수 없습니다. 북핵 폐기 없이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도 남북한 간의 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의 길도 모두가 요원하며 사상 누각일 뿐입니다. 북핵 위협의 최대의 당사자는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데 북핵 문제를 다뤘던 판문점 에서의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 두 정상이 북한 지역인 판문각에서 회담을 했다면 몰라도 대한민국 영토인 자유의 집에서 회담을 하는데 정작 대한민국 대통령은 참여하지도 못한 채 벤치만 지키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연을 자처했지만 앞으로도 북핵 회담의 최대 당사자인 우리가 계속 조연 역할만 할 것인지 정부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아쉬움은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회담, 미북회담 등 어떠한 협상에서도 분명하게 북핵이 동결이 아닌 폐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북핵 당사자로서 분명하게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조연 역할이 북핵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도 조연으로 내밀려 나가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한일 관계, 이것은 이미 적신호가 울린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무대책으로 일관해 오다가 이제서야 외교부 장관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또 이제부터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산업부는 WTO에 제소하겠다. WTO에 설사 이긴다 하더라도 최소 1년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인데 이제 와서 이런 한줌 결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아베 총리는 이 국가 간의 신뢰 관계에 수정을 가한 것이라는 언급을 함으로써 강제징용에 대한 문제로서 경제 보복을 하는 이것을 입장을 분명히 천명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말을 잘하고 말을 잘 언급을 하던 청와대는 막상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은 강제징용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지금 누구나 얘기하는 것이 정부 간의 정치력으로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이렇게 기업의 직격탄을 날리고서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 청와대나 외교부 장관이나 산업부 장관의 언급은 저는 언어 도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정치력을 발휘해서 우리 정부 간의 빠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번에 판문점 회담의 역사적인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좀 기후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정말 각자의 이해관계의 셈법에 따라서 우리 한반도의 비핵화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절대 안 된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서 지금 본인이 그동안에 북한이 해왔던 핵실험을 중단시켰다. 또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켰다는 이런 소위 외교적 자기의 성과를 과시할 것입니다.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이 미국을 위협하지 않도록 했다 하는 이런 점을 내세워서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긴장을 완화시켰다는 외교적 성과를 내세울 것이 분명하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또 북한은 한편으로 제재 완화를 통해서 제재 완화를 이끌어내는 한편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핵 문제에 핵 보유국이라는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또 적어도 핵 동결의 이 목표를 갖고 실익을 챙길 것이 저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이 북한과 미국의 이런 역사적 만남의 뒷면에 바로 현실적
이런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그것이 한반도의 비핵화의 운명을 좌우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핵 폐기입니다. 핵 폐기가 없는 것은 우리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가짜 평화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 폐기에 대한 분명한 실무 협상과 또 북한과 미국 간의 그러한 협상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난 30일 판문점에서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며칠 전에 북한 배가 우리 삼척항에 지도새도 모르게 모든 국방 경계가 무력화된 가운데 입항을 해서 주민의 신고로 우리 국민이 걱정하시는 안보가 크게 위협받고 구멍난 것이 보여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 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여당은 지금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 하겠다는 아직까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역사적 그런 판문점에서의 회동이 삼국 회동이 있었다 한들 지금 안보는 크게 걱정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의 마음속에는 대단히 한편 역사적인 현장을 TV를 통해서 보면서 불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런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내년 선거와 또 미국의 국익의 입장에서 철저히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정은도 결국은 제재 완화와 북핵 보유, 핵 보유라는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도 양보 안 하고 그 방향으로 제재 완화를 끌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재인 대통령만은 도대체 안보는 작년 9.19 남북군사 합의로 해서 안보는 구멍을 다 뚫어놓고서 북한이 언제든지 이번 삼척항에 북한 선박 입항으로 보듯이 그렇게 모든 분야의 철책선을 철거하고 해안 철책선을 비롯해서 DMZ의 우리 휴전선까지도 개방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서두르고 또한 조급한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런 단순한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단지 판문점 회동을 모습을 보여주고 종전선언에 가깝다. 이렇게 해서 서두르고 국민을 참 어떻게 보면 어디로 이 나라를 끌고 가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을 비교해 봤을 때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은 중심을 나름대로 잡고 이 북핵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을 이용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대한민국의 안보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경제발전을 일으키고자 하는 뜻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다 내주고도 북한과의 그런 동질화 또는 북한의 평화 통일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무조건 북한의 어떤 남한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선박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이용되고 침투돼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정말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미공조와 국가 안보를 지키는 가운데 우리가 평화회담도 있고 남북미 3자 회담도 있고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북한 배 9.19 남북군사합의는 북한 배 입항에서 보듯이 이것은 반드시 국정조사를 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것을 철저히 해나가지 않는 모든 정상회담과 모든 평화의 어떤 그런 추구해 나가는 모습들은 모두 다 불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문재인 케어는 정말 이것도 역시 퍼주기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환자들이 의료비를 절감하는 것은 당장 모습은 필요하고 좋지만 그렇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보험료 인상과 또한 재정 고갈에 대해서 대책 없이 이것을 이뤄나간다는 것은 역시 내년 총선과 또한 자기 집권 시기에
성과 4개만 급급하고 국민들이 알기 어려운 재정 고갈의 이런 문제들은 다 뒷전으로 해서 결국 국가 재정을 좀먹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국민들이 다 환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비용을 현재 가시적으로 정부에서 그것을 다 해서 국민들의 의료비가 줄었다라는 그런 눈속임에 불과한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국정조사가 삼척항의 북한 선박 입항에 대한 국정조사는 이것은 어떤 이념과 정당을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민이라면 반드시 따져봐야 될 문제를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끝까지 요구하고 싸워나갈 것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본이 지난 7월 1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의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한국과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이라는 이유를 명시하며 이번 조치가 외교가 실종된 정부의 막무가내식 대응에서 비롯된 것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 직전인 지난달 19일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와 사전 교감 없이 한일 양국의 민간 기업이 기금을 조성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자는 제안을 하고 바로 1시간 만에 거절을 당한 바 있고 G20 정상회의 때 외교부 장관은 일본 외무성과의 회담에서도 일본 기업 배상 청구 결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주장만 했지 일본 측의 의도, 움직임에 대해서는 전혀 간파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계에서는 정부 간 다툼에 또다시 기업 등만 터지게 생겼다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발표 당일까지도 이를 통보받지도 못하고 깜깜이 상태로 눈치도 못 채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 부재, 외교 무능이 초래한 경제 참사입니다. 강경화 장관은 지난 2월 25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가 일본의 보복이 우려된다고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일본이 보복적 조치가 나온다면 거기에 대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라고 발언하면서 외교 대신 정치를 한 바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일본에 대한 우리 정부의 맞보복 조치는 다 같이 죽자는 의미밖에 안 된다. 기업들의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가 빨리 갈등 봉합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없는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갈등을 해결하는 적극적 외교 정책을 펴는 것이 시급하고 정부 여당이 이런 데 대해서 비판만 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인 개선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정제유를 불법 한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선박 2척이 재발 방지 약속만을 받고 방면 조치되었습니다. 지난 7월 2일 외교부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우리 정부가 요청한 옥류 선박 2척의 방면 요청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외교부는 제재 위반 선박을 옥류했을 때 정부는 적절한 재발 방지 조치를 통해 해당 선박의 옥류를 해제할 수 있다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서 선박의 옥류 해제를 신청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방면되는 2척은 홍콩 국적의 라이트하우스 윈모아호와 우리나라 국적의 피파이오니어 선박입니다. 특히 피파이오니어호는 지난 2017년 9월 10일 여수항에서 경유 6,700톤을 적재한 후 출항해서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9월 22일부터 24일 사이 북한 선박 금운산호에 1,820톤, 유선호에 2,500톤 등 총 4,320톤의 경유를 불법 한적한 바 있습니다. 피파이어호는 서해지방해경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선박과 관리업체는 남북교류협력법, 선박 입출항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2397호에는 선박을 방면 조치하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북한의 회원국이 북한 자산이나 선박의 불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 해당 선박을 몰수 또는 압류할 수 있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 때문에 지난번 미국이 북한의 석탄을 운반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선적의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해서 지금 미국 사모아에서 경매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사안, 오히려 더 북한의 석유를 공급했다고 인정되고 있는 선박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방면 조치를 하고, 그것도 단순히 각서만 받고 방면 조치를 하고, 미국은 이것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경매를 실시해서 그 매각금을 앞으로 미국인의 손해배상 청구에 배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은 왜 양국의 조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도 이러한 북한의 불법 환적에 이용된 선박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서 압류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의 공매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서 우리의 자산으로 하는 것이 앞으로는 이러한 불법 환적 등의 일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것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정부가 이 선박들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다시 취해 주기를 바라고, 또 현재 압류되어 있는 선박이 2척이 더 있습니다. 코티오와 탤런트 에이스호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절차를 거친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제사회의 궤와 맞지 않는 그런 조치를 정부가 계속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선박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타기 직전에 다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가서 한 40초 동안 귓속말을 건넵니다. 김정은과의 회담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국민들에게 설명이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이에 대해서 정부 당국으로부터 전혀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 한일 관계가 그야말로 안전핀이 빠진 시한폭탄이 됐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제가 일본이 불화수소 공급을 끊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작년 11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죠. 일본 관계를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되고 관리해 나가야 된다고 수차례 얘기했어요. 반일 감정이 있는 건 있는 거고 국가 이익을 제대로 유지하고 해야 되는 건 정부의 책무 아닙니까? 정부 간의 감정 싸움 해가지고 위정자들이 잘못하고 그 피해를 왜 기업과 국민들이 봅니까? 왜? 정부가 나서서 결자 해지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국회가 지금 나설 때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자 해지해야 될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예요. 자기들이 잘못한 걸 왜 우리 국민들이 기업이 피해를 봅니까? 일본이 밉고 얄밉고 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는 무슨 일본이 무슨 다음 달에 참여선거 때문에 이런 일 벌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본질이 아닙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장이라도 나서서 결자 해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저는 기억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영화 보면은 자고 일어나면 똑같은 장면이 나오고 또 자고 일어나면 똑같은 장면이 나오고 또 자고 일어나면 똑같은 장면이 나오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국민 여러분 중에서 잘 아시고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2000년 6월 15일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뭐라고 표현됐는가 언론에서는 6월 13일까지 6월 13일에서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역사적인.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2007년 10월 2일 날 이때는 아마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정일이가 만났습니다. 그 앞에는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이 만났고요. 이것도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은
오늘 정오 12시 2분 드디어 김정일 국방위원장 노무현 대통령이 역사적인 첫 만남이 첫 악수를 나누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세월이 지났습니다. 2018년 4월 27일입니다. 여기 4월 26일 날 언론에는 뭐라고 됐는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국무위원장 역사적 악수를 하였다. 그리고 어제 아래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만난 게 또 역사적 판문점 만남이었다. 그래서 근데 자명한 것은 그런 역사적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고 개발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 역사적 만남을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사회에서는 트럼프의 그 쇼에 대해서 많은 비난을 하는 언론이 많습니다. 특히 보름 전에 치러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후보들이 지금 트럼프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조감에서 나온 것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년 선거에서 만약에 미국의 민주당의 후보가 승리했을 때 또 한반도의 또 정세는 어떻게 변화할 건지 이런 부분을 우리는 우리 한반도의 운명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고민하는 그런 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젊은 객관성과 늘 합리성을 가지시려고 노력하는 기자분들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2005년 8월 26일 노무현 정권 때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한일회담 문서 공개 후속 대책 마련 민간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한일협정 체결 당시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 달러는 청구권 강제 동원 피해 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이라고 평가를 하고 앞으로 일본이 아닌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한 보상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고 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이렇게 민관공동위원회에서 이러한 결론을 내린 그 근거, 명분은 제 나름대로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이 헌법이나 국제법에 위반해 무효라고 볼 것이 아니라면 그 내용이 좋든 싫든 그 문헌과 내용에 따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겠죠. 결국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겠죠.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소송으로 행사하는 것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겠죠. 그리고 그때 받았던 그 3억 달러 이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우리 스스로의 질문에 답을 못했던 것이겠죠. 이랬습니다. 그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세월이 흘러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결론을 싹 무시하고 개인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정치 보복하느라고 아무런 준비도 없었고 어떠한 대안도 없었습니다. 반한 감정을 일본 정권에 이용하려고 우리나라의 경제 보복하는 아베 정권이나 반일 감정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다 일본으로부터 경제 보복 당하는 문재인 정권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결국 그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고통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에게는 국민들이 머릿속에 있는 것일까요? 다른 점은 있습니다. 아베 정권은 철저히 준비했다는 점이고 문재인 정권은 아무런 준비도 대책도 없다는 것이죠. 외교부 장관 다 말씀하셨지만 이제부터 연구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외교부 장관을 경질하지 않는 정권도 참으로 딱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 언론인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론적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담아서 널리 국민들께 알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